예, 이번에는 5장입니다. 5장의 조건식과 선택문이죠. 조건식과 선택문. 자, 제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조건식인데요. 1절에 다음 빈칸에 알맞는 말을 써넣으세요. 자,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순서, 무슨 논리로 구성된다. 우리 교재에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순서와 선택과 반복 논리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순서 논리는 프로그램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수행되는 거. 프로그래밍은 뭡니까? 제가 1장에서도 설명했듯이요. 프로그램은, 우리들의 문제를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프로그램이죠. 자,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문제는 바로 이 순서 논리와 선택 논리와 반복 논리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한다, 세수한다. 이 부분은 순서입니다. 일어나고 식사를 해야지. 식사하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위에 게 먼저 수행돼야 된다는 논리가 순서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러한 순서의 논리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 아니죠. 대부분의 일들은 순서에 의해서만 처리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요일, 평일이면 학교에 가고 일요일이면 집에서 쉰다. 이런 논리를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일어났을 때 오늘이 휴일인가, 주말인가 이것을 따지게 되죠. 아니면 학교에 가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 학교에 간다, 집에서 잔다. 학교에 간다, 집에서 잔다. 자, 이런 경우는 뭡니까? 실생활의 문제도 조건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배가 고픈가? 배가 고파야 밥을 먹죠. 역시 마찬가지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는 실생활의 문제도 조건에 따라 처리돼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논리는 당연히 선택 논리라고 하고요. 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정 부분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반복 논리를 반복 논리라고 합니다. 선택 논리와 반복 논리는 전혀 혼란스럽지는 않죠. 선택 논리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반복 논리는 특정 조건이 만족할 때 계속해서 반복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이면 학교에 간다라는 부분이죠. 일주일 동안 평일이면 학교에 간다. 그럼 평일이면이라는 조건이 만족하면 학교에 가는 일은 월요일도 가고 화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왜냐하면 월화수목금은 다 평일이니까요. 그럼 학교에 간다는 논리는 반복되는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일상생활의 문제를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순서, 선택, 반복의 논리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대학교 컴퓨터 배울 때 1학년 때 네가 학생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과정을 순서, 선택, 반복의 논리, 즉 플로우 차트나 또는 뭐 다른 차트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것을 한번 표현해봐라 하는 숙제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이렇게 순서, 선택, 반복의 논리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문제는 프로그램으로 처리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 순서의 논리와 선택의 논리와 반복의 논리로 표현하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과목이고, 프로그래밍에서 C 언어에서도 마찬가지 순서를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구문이 있고요. 선택을 제공하는 구문이 있고요. 반복을 제공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문제 풀기 전에 5장에서 다 배웠겠지만 5장에서는 선택을 표현하는 논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if문도 다양하게 있었죠. 또 4장에서 배웠던 3학년 선자, 이것도 선택의 논리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음 장에서 배울 반복 논리는 이제 뭐 C 언어에서 while문, do while문, for문 뭐 등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반복할 수 있는 이러한 또 그 논리를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제공하고요. 대부분의 언어, C, Java 그 외의 언어들도 전부 이러한 논리를 제공하는 구문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번 문제, 선택과 반복 논리의 핵심은 바로 조건이다. 다음 설명을 나타내는 조건식을 적합한 변수명을 사용하여서 작성하세요. 자, 첫 번째,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성적이 3.5 이상인 경우. 30세 미만이고, 이거나가 아니고 이고면 and죠. 나이가 30보다 적고 성적이 3.5 이상인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age가 30보다 작고, 그리고 and grade 성적이 변수명은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3.5 이상인 경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두 개의 숫자가 두 개 있다는 얘기죠. 모두 짝수이거나 모두 홀수인 경우, 모두 짝수이거나 모두, 그럼 하나가 짝수고 하나가 홀수면 해당되지 않는 거죠.
오런 할생이죠. 두 개가 다 짝수거나 두 개가 다 홀수인 경우 어떻게 표현합니까? 넘1 나누기 2가 0이냐. 자, 2로 어떤 숫자를 나눴을 때 그것이 0이 되면 짝수죠. 나머지가 0이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숫자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고 두 번째 숫자도 0이면 그죠? 두 번째 숫자도 0이면 두 개 다 짝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문제는 뭐야? 두 개의 숫자가 모두 짝수이거나 홀수인 경우니까 이 거나는 5화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and를 묶어서 5화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넘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고 그리고 넘2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거나 아니면 넘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넘2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부 짝수이거나 전부 홀수이거나 이런 경우가 되죠. 자, 세 번째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받아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국어, 영어, 수학 점수의 합이 270점 이상인 경우, 그죠? 그래서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라는 게 하나의 조건으로 묶여야 되겠고요. 세 개가 다 합쳐서 270 이상인 경우가 하나로 묶여야 되겠고, 그 두 개가 뭘로 묶여야 돼요? 이거나니까 5화로 묶이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 국어가 90점 이상이고, 이거나 세 개를 합친 것이 270보다 크면 이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입력받은 두 개의 숫자가 모두 양수이거나, 요 짝수이거나 홀수인 경우와 양수이거나 음수인 경우, 그것만 다르고 똑같은 경우죠. 쉬운 문제네요. 너만이 양수란 얘기는 0보다 크고, 넘투도 0보다 크고, 5와 이거나, 너만이 0보다 작고, 넘투가 0보다 작으면 음수겠죠. 자, 이렇게, 뭐 또 비슷한 문제입니다. and를 묶어서 5화로 묶는. 두 과목의 점수 중 하나라도 60점 미만인 경우, 자, 이런 한국말이 더 어렵죠. 하나라도, 그럼 두 개 다 60점 미만인 경우도 해당되고, 두 개 중에 하나만인 것도 해당되고, 그러니까 두 개의 점수 중에 하나라도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5화라는 의미죠. 스코어 1이 60점 이하이거나, 5와 스코어 2가 60점 이하인 경우. 그래서, 우리 한국말의 문제를 이렇게 논리로 표현할 때는 한국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겠고요. 물론 뭐 영어로 된 스테이트먼트도 문장도 역시 이 논리식으로 바꾸려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서 우리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조건식의 단락평가 연산자를 사용한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세요. 교재 202페이지에 있는 제출 문제죠. 자, 제가 프로그램을 올려놨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올려놓고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단락평가 연산자라는 게 어떤 의미였어요? 앞에서 이 일반적으로 오화나 논리적 오화나 논리적 AND 연산자를 의미했죠. 그래서 오화인 경우에는 첫 번째 오퍼란드의 값이 true이면 두 번째 오퍼란드의 값은 평가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true니까요. 그죠? AND일 경우에는 첫 번째 오퍼란드가 false이면 뒤에 거 평가할 필요 없죠. 결과적으로 false이니까요. 그럴 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논리 연산자 중에 조건 단락 평가 연산자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비트와이즈 오와 비트와이즈 AND 연산자는 그거와 상관없이 두 개의 오퍼란드를 다 평가하죠. 즉, 첫 번째 게 true죠. 지금 A가 10이고 B가 20이니까 A가 20보다 작거나 같냐? 당연히 A는 10이니까 이게 true임에도 불구하고 이 놈을 무조건 수행을 한다는 얘기죠. 뭐 결과는 똑같죠. 수행하든 안 하든 true, 오와 true가 됐든 false가 됐든 무조건 true니까요. 결과는 참이 찍히게 될 거고요.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죠. 결과는 무조건 참이고요. 변수 b의 값이 어떻게 이놈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19가 됐어요. 반면에 두 번째 수식을 보면은요. 똑같이 a는 10이고 b는 20인데 a가 20보다 작으냐? 이거 true죠. 무조건 true죠. 그래서 참은 무조건 찍힙니다. 그런데 결과 b의 값은 어떻게 찍혔어요? 요 놈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이 그대로 찍히게 되는 이러한 결과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트와이즈 오화나 일반 로지컬 오화가 동작하는 방법이 얘는 이제 조건 우리가 여기서 단락평가 연산자라고 평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C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뭐 이것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203페이지 선택문 if문의 1번 다음 프로그램의 네모칸에 입력된 값에 따른 실행 결과를 쓰세요. 자, 제가 프로그램을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자, x가 3이고 y가 2일 때 실행 결과, x가 3이고 4일 때 실행 결과, 2이고 2일 때 실행 결과를 쓰세요.
일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요. 이제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냐가 문제고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x가 2보다 크냐, 2보다 크냐, 크면 1로 가는 거죠. 또 if x, y가 2보다 크냐, if문 안에 if문이 내포된 경우죠. 크면 어떻게 돼요? 그 true일 때는 이 두 개의 문장을 수행을 해라 그 얘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y가 2보다 크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이 이 else는 어떤 if의 else예요? 자, 뭘 우리가 봐야 되죠? 요 if문이 여기서 끝났고요. 요 if문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 이 else문은 당연히 이 if문의 else가 되겠죠. 그때 print x 값을 찍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조건이 x가 3이고 y가 2예요. 자, 요거를 제가 3으로 고치겠습니다. x가 3이고 y가 2다. 자, 이런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x가 3이니까 x가 2보다 크냐? true가 됐죠? 크죠? 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1로 들어가겠죠. y가 2보다 크냐? y가 2인데요. 그럼 false가 되죠. false가 되니까 어디로 빠져나오겠어요? 이 true절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런데 빠져나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else를 수행하게 되나요? else는 x는 2보다 크냐의 true절이 이미 여기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else는 수행하지 않겠죠. 자, 컴파일을 한 다음에요.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뭐가 찍혔어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자, 이 if문이 true절에 걸렸는데 그 안에 if문에서 아무데도 걸리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true절로 끝난 거죠. true절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else는 수행하지 않고 return zero를 만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그래서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x가 3이고 y가 4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쳐보겠습니다. y가 4다. 자, x는 2보다 크냐? 크죠. y가 2보다 크냐? 크죠. 4니까. 그러면 z는 x 플러스 y에서 z값을 찍겠네요. 그죠? 찍고 끝나겠네요. 그렇죠? 자, 역시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해보면 당연히 이때는 g값이 7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자, 마지막 거 어떤 겁니까? x가 이번에는 2고 y도 2다. 자, x가 2고 y도 2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x가 2냐? x가 2보다 크냐? 2인데요. 이게 false가 되네요. 그럼 바로 else로 가겠네요. 그럼 x값을 찍고 끝나겠네요. y값은 뭐 비교해 볼 이유가 없죠. 이 안에 들어가 보질 못하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if문을 명확하게 알으란 의미에서 이렇게 쓴 것이죠. 그래서 x는 2다라는 것만 찍히게 됐습니다. 자, if문이 단순해 보여도요,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이 if문의 true절은 어디서 어디까지다? 여기서 여기까지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true절에 걸리기만 하면 else절은 무조건 수행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 else절은 이 if문의 else이니까요. 자, 두 번째, 이 if문 안에 if문이 들어왔을 때 이 조건이 true일 때 수행하는 절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false일 때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는데 수행할 게 하나도 없죠. 요것과 요거 사이에는. 그죠? 그렇지만 true절이 수행된 거기 때문에 x가 2보다 크다라는 true절이 수행된 거기 때문에 이 if문은 전체가 다 종료돼서 return을 만나게 돼서 그래서 첫 번째 거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수행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2번 문제 다중 if문을 사용하여 작성한 다음 프로그램을 내포된 if로 바꿔라 하는 문제입니다. 다중 if, 자, 교재를 보시면, if 스코어 성적을 입력받고요. if 스코어가 90보다 크냐? 그러면, A 학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90보다 크다. 무조건 A죠. 그렇지 않으면 90보다 작다는 얘기죠. else if, 이렇게 해서 이제 다중 if문을 썼어요. 그럼 80보다는 크냐? 그럼 B, 70보다 크냐? C, D, 이렇게 해서 F 학점입니다까지 나왔죠. 자, 이것을 내포된 if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if문 안에 그냥 if문이 나오는 것이 내포된 if문이죠. 그래서 뭐 내포되는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본 거죠. 자, scanf 스코어를 입력을 받았고요. 자, if 일단 뭐예요? 스코어가 60보다 크냐? 60보다 크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F 학점이니까요. 이 else를 여기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if 60보다 크면 다시 if 그럼 70보다도 크냐? 그래? 그럼 80보다도 크냐? 그래? 그럼 90보다도 크냐? 이렇게 내포된 if로 연속 들었고요. 그렇다면 A 학점이고요. 80보다는 큰데 90보다는 크지 않다. 그러면 이 else에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 그건 80보다 크고 90보다 작은 거니까요. B학점이 되겠고요. 또 70보다 크고 80보다 작으면 C학점이 되겠고 D학점이 이런 식으로
다중 if문을 내포된 if문의 형태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뭐 굳이 실행은 시켜보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뭐 88점 이렇게 하고 입력을 하면 비약점입니다라고 출력이 되는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고쳐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내포된 if, 다중 if문을 이렇게 내포된 if문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작성해서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다음과 같이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아 알파벳이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를 판별하고 영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문자가 아닙니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힌트로서 ASCII 코드에서 영어 대문자는 65에서 90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영어 소문자는 97에서 122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실행된 예제가 나오고 있죠. 세 번째, 소문자 A를 입력하는 경우 A는 소문자입니다를 찍고, 대문자 A가 입력되면 A는 대문자입니다를 찍고, 숫자가 입력되면 영문자가 아닙니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요. 제가 제시하는 답이 꼭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작성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물론 결과는 항상 같이 나와야 되겠죠.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자, 제가 작성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캐릭터, 레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캐릭터라고 하는 타입이 정수형이라는 겁니다. 정수형 숫자를 가진다는 것이지요.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의 문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그놈을 레터로 입력을 받습니다. 레터라고 하는 변수에, 캐릭터 변수에 입력을 받고요. 자, 이것이 정수형이기 때문에 ASCII 코드에서, 즉 ASCII 코드는 뭐예요? 컴퓨터와 약속한 문자 코드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표준화된 코드이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숫자죠. 그래서 소문자 뭐 A, 대문자 A는 뭘로 쓴다라고 이미 정해진 코드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문자가 65에서 90까지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문자 A가 65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레터가 65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90보다 작거나 같고, 그죠? 90보다 작거나 같고, 65보다 크고 90보다 작으면 영문자 대문자란 얘기입니다. 영문자 대문자 또는 97보다 크고 122보다 작으면 영문자 소문자란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책에서 제시를 했죠. 즉 대문자이거나 소문자이면 어디로 가나? if문 안에 if문이 또 나왔죠. 그럼 얘는 영문자란 얘기죠. 대문자 또는 소문자란 얘기죠. 만약에 이게 false가 되면, 이거 아니면 65, 90 사이도 아니고 97에서 122 사이도 아니면 영문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else로 넘어와서 %C는 영문자가 아닙니다를 찍겠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 true가, 이놈이 true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자 아니면 대문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대문자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죠. 레터가 65보다 크고 90보다 작으냐. 그러면 대문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야? 무조건 소문자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에 걸렸다는 얘기는 대문자 아니면 소문자이니까 대문자를 체크해서 true이면 대문자를 찍고 그렇지 않으면 소문자로 찍자.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뭐 거꾸로 하셔도 되고요. 다양한 뭐 이게 바뀌어도 되겠죠. 당연히 이것이 뭐 97부터 122까지 해놓고 이건 소문자입니다라고. else일 때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문자를 입력하세요 할 때 뭐 숫자 5를 입력하면 영문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수행을 시켜서 이번에는 어떤 걸 하나의 문자를 입력하세요. Z자를 입력하면 Z는 소문자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출력하는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다음과 같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입력받아서 평균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80점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교재 205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실행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숫자 3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스페이스로 구분해서 입력하면요, 평균이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고 합격입니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자,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면 될까요? 자, 이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인테자 코리아 잉글리시 매스매틱 해놓고요. float average. 그래서 실수로 평균 값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스페이스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해서 그것을 3개의 변수에 입력을 받았죠. 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3개의 점수를 합계를 더했고 그놈을 뭘로 바꿨어요? 실수로 바꾸어서 3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실수로 바꿔서 3으로 나눴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더해서 뭘로 나눠야 3.0으로 나누어도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것이 실수로 계산이 되어서 그놈이 에버리지에 저장이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형 변환을 앞에다가 시도를 했는데요.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습니까? 가로가 더 높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더하고 거기에다가 플로에트를 하는 것이 나누기 3 하는 것보다 먼저죠. 만약에 이거를 플로에트가 나중에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3으로 나눈 것을 항상 실수로 바꾼다면 얘는 뭐예요? 정수 나눗셈이 돼버리니까 소수점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없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플로에트를 앞에다가 형변하는 거를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먼저 두어서 정수 덧셈을 뭘로 바꿨어요? 실수로 바꾸어서 그놈을 3으로 나누면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겠죠. 자, 소수점 한 자리까지 찍어라. 그래서 평균 성적을 찍고요. 자, 평균 성적이 지금 선택문을 보는 것이니까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를 출력하는 거니까 뭐 이 부분 하나 가지고 AVG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를 출력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할까요?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해서 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요? 자, 81점, 79점, 88점.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평균 성적은 82.7 합격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지요. 자,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꼭 작성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5번 문제 206페이지요. 다음과 같이 정수 2개를 입력받아 두 정수의 절대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절대값을 더한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보면 23과 마이너스 17이 입력이 되면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은 40이다.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죠. 어떤 값이 입력될지는 모릅니다. 절대값이라는 건 뭡니까? 임의의 수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대수에 상관없이 결정되는 그 수의 크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입력이 되면 그 마이너스 부호를 띄어낸 값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절대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절대값이 입력이 될, 이제 절대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요. 입력되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요. 그건 이제 입력해봐야 하는 것이니까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이렇게 화면에서처럼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첫 번째 숫자가 0보다 작으면 그 숫자를 어떻게 합니까? 너만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음수이면 양수로 바꿔주는 거죠. 두 번째 숫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if문과 요 if문은 전혀 별개의 if문이죠. 이 if문이 끝나고 이놈이 수행되는 거죠. 전혀 별개입니다. num1과 num2를 처리를 했지요. 이것을 하나의 if문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num1이 아마 하나의 if문으로 처리하기엔 오히려 더 복잡한 형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5하로 묶었을 때 어떤 것이 0보다 작은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if문으로 두 개를 연속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num1이나 num2 중에 하나가 음수가 되면 걔는 양수로 바뀌었을 테니까 썸에다가 두 개를 더해서 출력하는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첫 번째 수 입력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 두 번째 수 마이너스 333 하고 입력해 보면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은 433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다음과 같이 5개의 수를 차례로 입력받아 가장 작은 수와 5개의 입력받은 수 중에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실행 결과를 보니까요. 23, 45, 7, 83, 64 이렇게 입력이 되면 가장 큰 수는 83이고 가장 작은 수는 7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생각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수를 입력받으면 그 첫 번째 수가 하나일 때에는 그놈이 가장 큰 수이기도 하고 가장 작은 수이기도 하고 가장 작은 수로 세팅을 하고요. 두 번째 수가 입력이 되면 두 번째 수가 그 큰 수보다 크냐? 그러면 큰 수를 그걸로 바꾸고요. 아니다. 큰 수보다 크지 않다. 그럼 작은 수보다 작냐? 작다면 뭐야? 작은 수를 그 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5개의 숫자를 전부 진행을 하고 나면 큰 수를 저장하는 변수에는 가장 큰 수가 남아있을 것 같고요. 작은 수를 저장하는 변수에는 가장 작은 수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면 될까요? 일단 변수가 3개가 필요하네요. 인테자, num, min, max.
큰 수를 저장하는 변수 max, 작은 수를 저장하는 변수 min, 그 다음에 입력되는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 num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첫 번째 수를 입력받고요. 처음에는 첫 번째 수는 큰 수, 작은 수를 전부 다 max에다가도 num을 넣고 min에다 num을 넣어요. 왜냐면 숫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 자, 두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입력 받았어요. 다시 또 num에다가 입력 받았죠. 그러니까 num 값은 뭔지 모르죠. 그래 놓고 num이 max보다 크냐? max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숫자. max보다 크면 max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num을 넣어야 되죠. 왜냐면 그놈이 더 크니까. 그렇지 않으면 num이 max보다 안 커요. 그러면 num이 max보다 안 크네. 그러면 num이 혹시 min보다 작으냐? min보다 작으냐? min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min보다 작구나. 그러면 min에다가 num을 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에 따라서 min과 max가 결정이 돼 있을 거고, 요번에는 세 번째 수를 입력을 받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num이 max보다 크냐? 그러면 max에다 num을 넣고요. 그렇지 않으면 num이 min보다 작으냐? min에다가 num을 넣으면 되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왔을 때 그놈이 max보다 크면 max에 저장될 거고요. min보다 작으면 min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숫자까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가장 큰 수는 어디에 남아있어요? max에 남아있고 가장 작은 수는 min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이 조금 길어지고, 이거 뭐, 10개의 숫자 중에 가장 큰 수, 작은 수를 구하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럼 이게 몇 번 반복돼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10번 반복이 돼야 되죠, 뭐. 이런 문제는 어디서 해결이 될까요? 뒤에 반복 부분에 가면 해결이 되겠죠. 아직 우리가 반복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뭐를 입력할까요? 44, 544. 두 번째 수 333, 555. 세 번째 수 3, 네 번째 수 4444, 다섯 번째 수 333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장 큰 수는 4444, 가장 작은 수는 3.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min과 max라고 하는 변수를 끝까지 유지해 가면서 그 변수와 값을 if문을 가지고 비교해서 큰 값과 작은 값을 설정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208페이지 다음과 같이 정수 한 개를 입력받아 자릿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네 자릿수 이상의 경우 네 자릿수 이상이 되도록 이상이 출력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 실행한 경우를 보죠. 2014 그랬더니 네 자릿수 이상을 찍고요. 마이너스 640 그랬더니 세 자릿수다. 정수의 자릿수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라. 그래서 이게 뭐 마이너스 값이 입력이 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 값이 입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문제만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풀어갈까가 처음에는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려워요. 제가 이제 화면에 이제 정답이 제시가 되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알겠지만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해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습관을 자꾸 기르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음수가 입력될 수 있네. 야, 그러면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놈이 음수인지 체크한 다음에 음수이면 절대값으로 바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자, 양수가 됐을 때 자, 어떻게 할까? 양수가 됐을 때 이게 몇 자리 이상이냐라는 걸 어떻게 따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0보다 크냐?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어떤 숫자를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요. 0보다 크냐? 그래, 커. 10보다 크냐? 그러면 0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면 10보다 크냐고 이게 else면 어떻게 해요? 한 자릿수죠. 한 자릿수. 그죠? 그 else는 어떤 else예요? 요 인덴트도 맞춰야 되고요. 가로를 잘 맞춰주면 되겠죠. 10보다 커. 100보다 크냐? 1000보다 크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예요? 네 자릿수 이상인 경우 그냥 네 자릿수 이상만 다섯 자릿수를 출력하지 하지 말란 얘기죠. 네 자릿수 이상인 경우에는 네 자릿수 이상이라고만 출력을 해라. 문제에 그런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never than if문을 써서 0보다 크냐, 10보다 크냐, 100보다 크냐, 1000보다 크다면 그러면 얘는 뭐예요? 무조건 네 자릿수 이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10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고 100보다 크니까 그러면 세 자릿수다. 그렇지 않다면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거니까 그럼 두 자릿수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한 자릿수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로직을 생각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습관을 들여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이제 제시되는 문제를 논리로 바꾸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적응되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8번 문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 두 번째 수가 첫 번째 수의 약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실행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수 27, 두 번째 수 9 그랬더니 9는 27의 약수입니다. 약수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약수, 디바이저죠.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죠. 그죠?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래서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가 첫 번째 수의 약수냐? 그러면 첫 번째 수를 두 번째 수로 나누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그놈은 약수이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약수가 아니고요. 뭐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수 입력하세요. num1 입력됐고요. 두 번째 수 num2.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수를 두 번째 수로 나눈 나머지가 모듈라 연산자죠. 나머지가 0이면 나누어졌단 얘기죠.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수입니다. 이러겠죠. 그죠? 그 다음에 else, 이건 약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약수가 아니겠죠. 뭐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뭐 문제를 조금 바꿔서 하나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그 숫자의 모든 약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약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 숫자까지 1부터 시작해서 그 숫자의 반이 될 때까지, 반 이상이 되면 나누어질 일이 없으니까요. 2분의 1까지, 2분의 n까지 나누어 봐서 나누어지는 수, 즉 나머지가 0인 수가 모두 약수죠. 이거를 if문만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복잡하죠. 그것은 역시 다음 장에서 배우는 반복문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그 부분을 구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수가 두 번째 수의 약수이냐라고 하는 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약수이냐 하는 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을 3이 약수냐, 3은 30의 약수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한 번만 나눠보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9번 사망연산자를 사용해서 작성한 다음 프로그램을 if문을 사용해서 작성하세요. 자, 우리 교재 209페이지 보시면 되죠. 뭐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았고요. 사망연산자를 이용해서 너만이 넘투보다 크면 너만이 넘투보다 크다라고 찍고요. 그렇지 않으면 넘투가 너만보다 큽니다. 즉 이제 항상 큰 수, 어떤 수가 나오든 큰 수가 작은 수보다 큽니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뭐 간단하죠. 그냥 이것은 사망연산자와 if문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if 너만이 넘투보다 크면 그럼 당연히 뭐야? 너만이 넘투보다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야? 넘투가 너만보다 큽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 printf 이렇게 해서 찍은 거죠. 뭐 똑같은 뭐 거의 유사한 문제이니까요. 뭐 별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사망연산자와 if문을 비교해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떤 걸 쓰면 될까요? 간단하게 쓸 경우에는 이렇게 사망연산자를 이용해서 쓰는 게 좋겠죠. if문을 이렇게 if문, else문까지 다 쓰기보다는 사망연산자는 하나의 문장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사망연산자를 사용하면 이제 하나의 문장이 길어진다. 그 다음에 조금 더 if문처럼 명료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것은 뭐 프로그래머의 취향이나 또는 익숙해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것을 구사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if문의 마지막 문제. 다음과 같이 사람의 몸무게와 키를 입력받아 비만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비만도가 20 미만이면 저체중, 20 이상, 25 미만이면 표준체중, 25 이상이면 과체중이 출력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비만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100 곱하기 키 나누기 100이네요. 그죠? 키를 100으로 나눈 것의 제곱분의 몸무게로 비만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2 미만이면 저체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입력하세요. 76kg. 그 다음에 키를 입력하세요. 183. 당신의 비만도는 22.7에서 정상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 자, 그러면 일단은 입력받는 프로그램의 입력은 뭡니까? 몸무게와 키를 정수로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비만도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수로 저장을 하면 되겠네요. 자, 프로그램을 보면 인테자, 웨이트하고 하이트를 두고요.
몸무게와 키를 두고 그 다음에 BMI, 비만도를 이렇게 BMI라고 표시를 했고요. 몸무게 입력하세요. 키를 입력하세요. 다 정수로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만도를 계산을 했죠. 비만도는 weight는 height 100.0, 100.0 이렇게 다 실수로 계산이 되네요. 실수로 계산이 돼서 BMI에 들어가고요. 당신의 비만도는 숫자를 찍으란 얘기죠. 숫자를 찍고 비만도는 얼마입니다. 숫자가 뭐 25, 뭐 22.7 뭐 이렇게 화면처럼 나오고요. 책에 있는 것처럼. 자, 이게 25.0보다 크면 과체중, 20.0보다 크면 25보다 크면 과체중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20보다 크냐? 그러면 20하고 25 사이란 얘기니까요. 표준 체중. 예, 그렇지 않으면 뭐야? 저체중이다. 이렇게. 저체중 비만? 저체중 비만이라는 말도 있나요? 저체중 비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보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몸무게 70, 키는 165 하고 집어넣었더니 아이고 이거 과체중이 됐네요. 이게 뭐 저의 경우인가요? 과체중 비만입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된 수식 이제 뭐 수식이 제시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예, 다중선택문 스위치 부분이죠. 1번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A는 3이고 B는 0이고요. 스위치 A 플러스 2 A 플러스 2 사실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보기가 훨씬 더 좋죠. 자, 여러분도 꼭 이렇게 짜시기 바랍니다. 자, A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수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수식에 따라서 그러면 A는 3이고 A 플러스 2니까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케이스 5인 경우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B에다가는 1을 집어넣어라. 여기 위에서는 B는 0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디폴트 B는 B 플러스 2를 해라. B에다가 2를 집어넣고 B는 B 플러스 1. 결과가 얼마가 나올까요? 결과가 얼마가 나올까요? 디폴트 절이 수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경우에 자, 디버깅에서 디버깅 자, 시작을 하면 B는 3이 되네요. B는 3. 왜 3이 됐어요? 디폴트 절이 수행이 됐단 얘기죠. 자, 이 경우에 A는 이제 5가 되어서 케이스 절이 수행이 되니까 B는 1이 됐고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브레이크 문이 없어요. 브레이크 문이 있으면 브레이크 문이 빠져나와 버려서 B 값이 1이 찍힐 텐데요. 브레이크 문이 없으니까 바로 계속 내려가서 뭘 수행했어요? 케이스 문에서 디폴트 절을 수행했어요. B는 B 플러스 2가 되니까 B가 1이니까 1 플러스 2에서 3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결과가 3이라는 결과가 찍히게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 B는 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으면 케이스 문에 여기에 브레이크 문이 있으면 한번 적어볼까요? 브레이크 문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B는 1이 찍힐 텐데요. 솔루션 다시 빌드를 하고 디버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 값은 뭐예요? 1이 찍히게 되겠죠. 당연히. 그죠? B 값은 1이 찍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 문에서의 브레이크 문의 역할에 대해서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3이 찍혔습니다. 예, 이번에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세요. 자, 프로그램을 너무 비비꼬아서 짜놓긴 했는데요. 자,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인테저 카운트에다가는 2를 집어넣어라. 인테저 합은 0이다. 스위치 플러스 카운트를 뒀어요. 스위치 문 안에 수식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의 결과값이 케이스 문의 것과 일치할 때 수행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운트가 2인데 그것을 전이 증감 연산자를 썼어요. 그럼 이놈이 먼저 수행이 되죠. 그럼 카운트가 3이죠. 2가 하나 증가돼서 이제 스위치. 그럼 케이스 3에 해당됩니다. 3에 해당되죠. 그러면 합은 얼마가 돼요? 합은 0 플러스 카운트가 얼마예요? 여기서 2이면서 하나가 증가돼 버렸으니까 3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증감 연산자를 썼는데 후이 증감 연산자를 썼으니까 0 플러스 3이지요. 0 플러스 3에서 합은 3이 되죠. 그러고 나면
케이스 3, 이 문장이 수행되고 나면 카운트 값은 얼마로 변해요? 얘가 후이 증감 연산자를 썼기 때문에 4로 바뀌겠죠. 그런데 케이스 3문 뒤에 브레이크 문이 없으니까 바로 내려가서 또 수행을 합니다. 현재 합은 3인데요. 그러면 3 플러스 카운트 값은 뭐가 됐어요? 4가 됐지요. 요 전에 요 문장이 끝났으니까 하나 증가해서 3 더하기 4, 7이 되죠. 7이 돼서 합인 7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카운트 값은 또 증가되지요. 그러니까 5가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합은 7 플러스 카운트 값은 얼마가 됐어요? 아까 5가 됐었죠. 그럼 7 플러스 5에서 12가 되네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카운트 값은 합은 12가 되어서 12가 찍히게 될 것 같아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결국엔 12가 찍히게 되겠죠. 12가. 자,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 카운트 플러스 카운트가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앞에 안 있고 뒤에 있으면 뭐 해볼까요? 자, 이제 문제의 정답은 이미 12라고 나왔고요. 이놈이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가서 붙으면 또 전혀 예상하지 않은 형태로 동작을 하겠죠. 왜냐하면 요것에 수행된 평가값이 얼마입니까? 후이 증감 연산자이기 때문에 2예요. 2예요. 그러면 2로 케이스문은 시작하고 그때 합은 얼마예요? 제로죠. 제로 플러스 카운트 플러스 할 때 카운트 값은 얼마 될까요? 2가 아니고 뭐냐면 이 문장의 평가가 끝났으니까 3으로 증가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3이 되겠죠. 그래서 제로 플러스 3에서 3이 되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카운트 값은 4로 증가되겠죠. 그래서 3 플러스 4 7이 되죠. 7 플러스 5 12가 되죠. 12 플러스 6 18이 돼요. 이렇게 실행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결과는 18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죠. 좀 난해하게 프로그램을 케이스문을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C를 배우면서 이런 케이스문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문제를 이렇게 작성해 본 것입니다. 예, 3번 문제 if문을 사용해서 작성한 다음 프로그램을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다시 작성하세요. 교재 212페이지입니다. 자, if문으로 어떻게 작성이 됐습니까? 학년을 입력하세요 하고 되어 있네요. 학년을 입력받아서 학년에 따라서 if 레벨이 1이면 수강해야 할 전공은 12학점, 18학점, 9학점, 18 뭐 이렇게 정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케이스문으로는 간단하겠죠. 오히려 더 if문보다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케이스문에서는 학년을 입력하세요. 입력을 받고요. 그 레벨이 1이면 수강해야 할 전공학점 12학점 찍어주고요. 반드시 브레이크를 적어줘야 if문에 해당되도록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겠죠. if문은 거기에 해당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수행이 되니까요. 브레이크문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케이스문으로 스위치와 케이스문으로 스위치문으로 if문을 대체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if문을 쓸 것이냐 스위치 케이스문을 쓸 것이냐는 뭐 프로그래머가 판단을 하는데요. 그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을 하면 되고 용도에 맞는다면 어떠한 그 특정 변수의 값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 케이스문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죠. 프로그램의 논리 구조도 좀 잘 명료하게 보이고요. 자, 그것은 우리가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 스위치문을 이용하여 1인 경우 플러스 2인 경우 곱하기를 연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고요. 연산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1일 때 플러스 2일 때 곱하기 그래서 숫자를 입력받아서 이거를 스위치문을 이용하라 그랬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간단하죠. 첫 번째 수 입력하세요. 두 번째 수 입력하세요. 입력받고요. 연산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연산도 1 또는 2로 입력을 받으란 얘기죠. 그래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연산에 따라서 스위치 A 해놓고 케이스가 1이면 그죠? 1이면 어떻게 해요? 두 개를 어떻게 해라? 더해서 결과를 찍어라. 케이스가 2이면 어떻게 해라? 두 개를 곱해서 결과를 찍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뭐 전혀 어렵지 않고요. 뭐 실행시켜보면 시켜보나 마나지만 시켜보면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33. 두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77. 뭐를 할래요? 곱하기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